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순조롭게 치러졌습니다. 각 교회에 모인 학부모들은 이른 아침부터 기도로 수험생 자녀들을 응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계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예장통합총회 목회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예장연대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손잡고 소외 이웃들을 위해 나눔 활동을 펼치는 감리회 농도 한마당 행사가 올해는 충남 아산에서 열렸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가 신학대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해온 인후학사 건물을 리모델링해 아펜젤러 선교센터로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순조롭게 치러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른 아침부터 자녀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긴장된 표정으로 시험장에 들어서는 수험생들. 학부모들은 애틋한 눈길로 고사장을 바라보며 쉽사리 발길을 떼지 못합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에 열중하는 그 시간, 학부모들과 교인들은 기도로 수험생들을 응원했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부모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자녀들에게 투영하진 않았는지 회개하며 수능 이후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갈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바랬습니다. 여러분들과 자녀들에게 회복해야 될 것, 몰랐던 것, 생각해야 될 것, 그 모든 것들을 많이 기억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올바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계획대로 살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학부모들은 특히 자녀들이 경쟁적인 입시 체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이 되길 원했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갈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늘 기도를 해도. 그래서 분명히 예비하시고 또 우리 아이를 놓고 계획하신 대로 저는 아이가 순종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네. 어느 곳에 가든지 좀 좋은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고 뭐 몸이 약하다거나 아니면 부족한 사람들한테 힘이 되고 그 자리가 합당한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또 학부모들은 수능 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한 자녀들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아이가 이런 입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수고 많았다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동안 수고 많았는데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결과가 어쨌든 최선 다했으니까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러워.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교계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목회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예장연대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고 소득 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젊은이들은 대도시로 떠난 지 오래고 아이도 태어나지 않아 머지않아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목회자들이 중심이 된 농어촌 기본소득 예장연대는 이렇게 가다가는 농어촌 지역은 물론 교회도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사회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겁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사나 어업 외에는 생존 소득이 없고 이마저도 인구 감소로 농어촌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부 지급하기 힘들다면 인구가 현격하게 감소한 인구 소멸 위기 지역부터 지급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예장연대는 기본소득 정책은 농어촌 인구의 증가와 이농의 폐단을 근절시켜 농어촌 지역과 교회를 지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은 농어촌 인구의 증가와 이농의 폐단을 근절시켜 농어촌 지역과 농어촌 교회를 지켜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연대사를 한 예장농목 전 회장 김병균 목사는 기본소득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이라며 정책의 빠른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주,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물질을 우리가 나누어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또 기본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예장연대는 지속적인 기도와 상호 연대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 시행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편 기독교 기본소득 포럼도 어제 대한성공회 서울대 성당에서 창립 기념 포럼을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한일장신대 차정식 교수는 성서신학적 원칙에 비추어 볼 때 21세기 신자유주의의 폐단을 제어하고 인간다운 생태적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의 타당성은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차 교수는 구약의 출애굽기 이후 만나 사건과 신명기의 약자보호법, 신약의 포도원 품꾼 비유 등이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기본소득 포럼은 창립 선언문을 통해 기본소득은 인간을 동물의 삶에서 해방시키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손잡고 소외이웃에게 친환경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행사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오늘 충남 아산에서 2021 감리회 농도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해마다 겨울철을 앞두고 소외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해온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올해로 9번째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희망, 상생, 생명의 2021 감리회 농도 한마당은 감리교 소속 농촌교회들이 직접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로 김장김치를 담가 소외 이웃들에게 전하는 행사입니다. 생태 보존을 위해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촌교회를 지원하고 동시에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함께 손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감리회는 해마다 서울 광화문에서 농도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산 송악교회에서 소규모 인원이 모인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처음부터 유기농을 생각했을 때 나눠주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농사짓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양자를 함께 균형 있게 생각하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또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교 역할을 하려고 생각했던 그 뜻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김장김치를 나누는 농도 한마당 행사에는 아산 송악교회 교인과 지역 주민, 태화복지재단 직원과 신내교회 교인 등이 참여했습니다. 신내교회 김광년 목사는 코로나19 이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간다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히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함께 더불어 살면 이길 것 같습니다. 환경을 살려내고 세상을 살려내고 한마음 갖고 전진하는 일에 우리 목회자들이 또 뜻이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 농도 한마당은 감리회 본부와 연회, 따스한 이웃교회 소속 10여 개 교회를 비롯해 전국 150여 개 감리교회들의 이웃을 향한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더 많은 우리 감리교회 농촌교회가 또 이런 친환경 농업이나 생태 농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정말 우리 감리교회가 우리 농촌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리회 농도 한마당에서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5kg과 10kg 상자 1000여 개에 담겨
지역 아동센터와 청소년 쉼터,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모자 가정 등에 전달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지난 7일 주일 예배에서 정권교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방한 김진홍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오늘 신광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김진홍 목사는 지난 7일 주일 예배 설교에서 이 후보를 깡패 같은 사람이라는 식의 발언으로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신학대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해온 인후학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아펜젤러 선교센터로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인후학사 건물은 건축된 지 25년이 지나 노후화되고 코로나19로 지난해 학생들이 모두 퇴소한 뒤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감리회는 이를 해외 선교사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꾸미기로 결정하고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새롭게 개관한 아펜젤러 선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940평 건물로 게스트룸 29개와 예배실, 세미나룸, 선교 자료실 등의 시설을 갖췄으며 시설 운영은 광림교회가 맡았습니다. CBS는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율 제고와 돌봄 강화를 위한 캠페인 해피버스케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남 CBS도 출산 돌봄 CCM 콘서트를 통해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전남 CBS 고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CBS가 마련한 출산 돌봄 CCM 콘서트가 여수시 성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성광교회 창립 70주년을 겸한 콘서트에는 최인혁 목사와 VOS 가수 박지현, 한이 사모, 찬양 선교단, 옹기장이가 출연했습니다. 저도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 일하는 엄마로서 CBS에서 계획하는 이 출산 돌봄 사역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아래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해서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출산 돌봄 CCM 콘서트에서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행복, 온맘 다해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성가곡을 선사하면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특히 40대인 박지현은 보기 드문 3남 3녀의 6남매를 둔 가장으로서 출산 돌봄에 대한 각별한 소명의식을 전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가 6남매를 낳고 키우는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잔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잔상을 좀 잘 남겨드릴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광교회 최종배 담임 목사도 출산 돌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다 더 아름다운, 보다 더 귀한 말씀 교육, 영적 양육,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선포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출산 돌봄 CCM 콘서트에는 우천수 전 전남 CBS 운영 이사장과 성광교회 박철성 시무장로, 권신호 전남 CBS 대표 등이 함께했습니다. CBS 뉴스 허영호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감리교 선교사 상담센터가 선교사들을 위한 상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전 한밭제일교회는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는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었고 부산 복음화운동본부는 창립기념 성회를 가졌습니다. 한국감리교 선교사 상담센터는 감리회 소속 선교사들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수면 쉼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돕는 사람이 있다. 언제든지 내가 이야기할 출구가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출구의 하나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둥 같은 존재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일하다가 돌아오시면 상담을 통해서 심리 치료를 하고 또 정서적인 또 영적 지원을 하는 것을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담센터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치유해드리고 또 육체를 보살펴드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선교사님들의 힐링의 센터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한밭제일교회가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는 수능시험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시험 시작에 맞춰 찬양과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 능력을 베푸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험 현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 또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코로나에도 승리하는 교회를 주제로 제2회 교계 지도자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많은 목회자들 또 이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아주 귀한 간증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복음화운동본부는 창립 7주년을 맞아 기념성회를 갖고 부산 복음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기를 죽지 말고 또한 핑계도 삼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때임을 알고 혼란의 시대 속에서 도리어 복음 전파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구미 상모교회가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고 김장김치 650박스를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한두 번의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해마다 이어지는 저희들의 섬김이 또 많이 얼어붙어 있는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좀 훈훈하게 그렇게 대표주는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연말연초 여러분 모두가 다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주 등대 순복음교회는 교회 창립 22주년을 맞아 영화 부활의 주인공이자 90여 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천정은 씨를 초청해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천정은 씨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간증하며 말씀과 기도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높아서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